자, 조금 전에 샘플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샘플링이 나왔죠. 샘플링. 자, 이 샘플링 하는 방법, 그 다음 사운딩 하는 방법, 진해령 시험 쭉 나오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하고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샘플링 하는 방법은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인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시놀 샘플링, 이걸 주로 많이 합니다. 시놀 샘플링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신월. 좀 전에 우리가 보링기로 구멍을 뚫어본다 그랬습니다. 구멍을 뚫어보면은, 자, 보링기로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보링기 로트 끝에 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샘플러를 설치합니다. 여기 아주 얇은 어떤 막으로 되어 있어요. 얇은 어떤 철판처럼 되어 있는데, 이 속에 이제 시료가 이렇게 채취되어 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오죠. 요게 아주 얇은 벽이다 해서 신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원 샘플링. 자, 그래서 이 하부 시료의 어떤 단단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무른 점토이냐 점토이냐 단단한 점토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장치들이 다르다 해서 시놀 컴포지트 텐션 이런 장치를 가지고 샘플링을 한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사운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표준 간입 시험입니다. 표준 간입 시험. 조금 전에 보링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시료 채취도 하면서 로또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로또 끝에 이 샘플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상부에 어떤 추로를 가지고 때립니다. 자, 이때 추는 뭔가 하면은 63.5kg 추를 가지고 높이 얼마인가 하면은 76.5cm 76.5cm 높이에서 땅땅땅 때려가지고, 자, 이 샘플러가 땅 속으로 30cm 들어갈 때의 이 때린 횟수 값을 우리는 N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N 값을 가지고, 자, 이게 단단하면 때리는 횟수가 많겠죠. 30cm 들어갈 때 만약에 100번을 때렸다. 그럼 N치가 100이 되는 겁니다. 30cm 들어갈 때 5번을 때렸다. 그럼 N치가 5가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집안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모래 집안, 점토 집안에서 밀실한 모래, 중정도, 아주 느슨한 모래, 단단한 점토, 무른 점토에 따라 가지고 이 N 값이 다르다. 자, 아주 밀실한 모래인 경우에는 약 한 30에서 50번 때리니까 30cm 땅속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면 N치가 30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단단한 점토에서 30번 때리니까 30cm 들어가더라. 그러면 N값이 3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N값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집안은 단단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이 숫자까지 여러분 안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개념. N치가 어떤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표준 간입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PT, Standard Penetration Test, 스탠다드 표준 Penetration 간입 테스트 시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PT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과값은 N치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벤 시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벤 테스트. 연약한 점토질 집안의 십자형 날개를 가지고 회전시켜 점착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십자형 날개가 된 장치를 땅속에 밀어넣고 이걸 회전시켰을 때 이 회전시키는 어떤 그 저항되는 그 힘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속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베인 시험이다. 베인 테스트다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사운딩에 대해서는 토목기사 쪽에서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정도 수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표준 간입 시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사절 집안에서 집안의 밀도를 측정할 때 로또 순단에 스플릿 스푼 샘플을 부착해서 63.5kg의 추로 76.5cm에서 낙하시켰을 때 하부의 30cm가 간입되는 그 횟수를 우리는 N치라고 정의를 한다 정도. 원래는 45cm 간입을 하는데 예비 타격은 15cm 정도 간입할 때는 그냥 예비 타격이고 그 다음부터 다시 3cm 들어갔을 때 그 타격 횟수를 N 값으로 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해력 시험.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보링 시험에서 SPT N치는 어떻습니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깊은 곳까지 집안의 상황을 판단했고, 요 진해력 시험은 평판 제하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기초 집안에 얇은 판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얇은 판을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죠. 현장에서는 이렇게 백호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잭을 설치해서 잭을 이렇게 높이면 하중이 이렇게 내려놓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밑으로 치마되는 치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중의 크기에 따른 치마량을 측정해서 이 땅바닥의 어떤 그 힘을 측정하는 방법이 진해력 시험이다. 이렇게 견디는 힘을 우리는 땅이 견디는 힘이다 해서 땅이 견디는 힘 진해력이다. 그래서 진해력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시험 명칭은 평판 제하 시험입니다. PBT 시험이다. 평판 제하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시는데 실제로 백호 밑에다가 여러 기계 장치를 설치해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 시험하는 어떤 방법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무거운 장비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요 그림이죠. 이렇게 평판 제한 시험 기구를 설치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해력 시험이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진해력 시험은 집안면에 직접 하중을 가해서 지지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해서 진해력 시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하중 진해력은 단기 하중의 2분의 1, 허용 진해력은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진해력 값. 자, 이것도 뭡니까? 보통의 건축 설비 기사 관련 이론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소개하는데, 조금 더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쭉 기초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어떤 제압판 위에다가 이런 힘을 가하죠. P라는 힘을 가합니다. 하중을 계속해서 크게 가하죠. 그래서 하중을 계속해서 늘려봅니다. 늘려보면은 이것이 밑으로 이렇게 치마하는 치마양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치마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하중을 늘리면 치마량이 커지고 하중을 늘리면 치마량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 쭉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면은 어느 부분에 변곡점이 생기는데 꺾이는 점이 생깁니다. 이때 이 변곡점을 우리는 QY라고 이야기하죠. QY. 항복 하중 또는 항복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쭉 평행한 어떤 점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QU라고 이야기하고 극한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하시험에 의한 기초의 장기 허용 지지력, 이 제하시험을 해서 이제 기초의 장기 허용 지지력은 QT라고 표현하는데, 자, QT는 요 QY 값의 2분의 1 요거하고 요 QU 값의 3분의 1 QU 값이 있는데, 이 중에 작은 값을 채택을 해서 이 제하시험 결과 이 집안의 허용 지지력, 장기 허용 지지력 값이다. 이렇게 시험 결과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실제 기초인 경우에, 실제 기초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집안이 있으면 기초가 이렇게 설치되고 이쪽 기초의 깊이가 DF가 있습니다. 이 흙의 밀도는 감마라는 밀도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습니까? 장기 허용 지지력 QA는
시험의 장기 허용 지지력 QT에다가 요거 3분의 1 DF 곱하기 감마 곱하기 NQ. NQ는 어떤 개수입니다. 토질에 따른 개수죠. 이렇게 하고 장기 허용 지지력은 장기 허용 지지력의 2배를 하죠. 2배를 하고 요 뒤에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허용 지지력은 장기 허용 지지력의 2배 값을 취하는데 요 말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요 내용입니다. 장기 하중 진해력은 단기 하중의 2분의 1이다. 즉 단기 하중은 장기 하중의 2배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기 하중은 장기 하중의 2배이다. 즉 단기 허용 지지력은 장기 허용 지지력의 2배이다. 이런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개념들이죠. 실제는 이러한 개념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개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고 요 내용을 여러분들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고 메모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것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내용들 별표 5개입니다. 기초의 진해력도 기초가 견디는 정도, 기초가 견디는 힘의 정도를 기초의 진해력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초 형식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독립기초 및 온통기초에서는 이 진해력도는 기초의 면적분의 상부 하중, 자, 이런 것들이죠. 독립기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기둥이 올라가고 요게 기초죠. 자, 이때 요 하부 면적을 우리는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면적. 요 기초 면적분에 이 상부에 내려 누르는 건물의 하중 W 값이 있겠죠. 하중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면적분의 W라는 뜻이에요. 요게 진해력도다 는 뜻입니다. 진해력도. 이건 독립기초이거나 또는 온통기초. 온통기초는 전체가 하나의 기초판으로 형성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연속기초. 연속기초는 뭡니까? 연속기초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백체가 올라온다면은 이 하부에 이렇게 기초가 따라가죠. 요게 연속 기초입니다. 요것은 백체고요. 자, 그러면은 연속 기초의 진해력 또는 연속 기초의 너비분의 단위 길이당 하중. 자, 요게 뭡니까? 연속 기초의 너비죠. 너비. 단위 길이당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요 길이가 뭐 1m다. 요게 단위 길이당이죠. 그래서 요거만큼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무게, 그래서 W가 있다면 단위 길이 1m당의 하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독립기초일 때는 하중의 값이 킬로뉴턴이었죠. 연속기초일 때는 킬로뉴턴 per 메타. 이건 1m당 이런 뜻이죠. 단위 길이당 하중. 그 연속기초의 너비 메타. 자, 요 단위를 환산해 보면은 킬로뉴턴 per 메타 나누기 메타니까 이건 1분의 메타죠. 이거는 뭡니까? 킬로뉴턴 per 메타 자승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연속기초의 진해력은 결과물이 결국은 킬로뉴턴 per 메타 자승이 나오고, 요것도 뭐죠? 요거는 메타 자승분의 킬로뉴턴이니까 요 단위는 킬로뉴턴 per 메타 자승. 자, 결국은 뭡니까? 이 진해력도라는 이야기는 어떤 단위 면적당에 또는 제곱미터당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진해력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속기초의 진해력도는 연속기초의 너비분의 단위 길이당 하중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속기초의 진액도 값이 주어지고 단위 길이당 하중이 주어지고 연속기초의 너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연속기초의 너비는 어떻습니까? 진해력도 분의 단위 길이당 하중으로 계산하면은 연속기초의 너비가 계산이 되죠.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안의 허용 진해력들의 크기를 설명하라. 또는 다음에서 집안의 허용 진해력들의 크기로서 맞지 않는 것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단단할수록 진해력도가 큽니다. 경암, 연암, 자갈, 모래, 점토. 그래서 단단할수록 강할수록 진해력도가 크다. 요거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치마.